네, 여러분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이십니까?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올 한해 내내 좀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꺾여도 수익이 굉장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제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들리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100만 원 깨지고 나서 오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딱히 뭔가 이슈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석호 교수님. 근데도 이렇게 하락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유가 없진 않았죠. 고평가 논란이 계속 됐다는 건 아니죠. 그건 기저에 깔고 저희가 항상 이제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9월이 되면서 특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에코프로가 더 두드러지게 이제 하락세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주에서는 서서히 내려오고 있지 않나.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매크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2차 전지에 좋은 뉴스들이 최근에 없었잖아요. 전기차 시장도 성장세가 이제는 1차 성장세는 이제 한계에 달았다라는 거고 특히 테슬라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할인 테슬라발 가격 할인 경쟁이 이제 배터리에까지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미국 두 전기차, 특히 중국의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부진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장기적이긴 하지만 미국 대선 이슈가 또 2차 전지에도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나고 있어요. 유력 공화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히 IRA법에 대한 이제 정면 겨냥을 하면서 전기차 전환으로의 어떤 그 비판,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산업 노조의 파업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런 거 관련된 보조금 다 없애겠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봐도 길게 봐도 지금 2차 전지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진 않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일 뿐이다. 우리는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밀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손절을 잠깐 하고 다시 좀 좋아질 때 사야 하는가 아니면은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 적기다. 더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얘기부터 하죠. 좋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종목을 말 때 삼성전자를 빗대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2000년 초반에 20조 원이었거든요. 2008년에 100조 원이었고요. 2012년에 200조였습니다. 2022년도에 300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계속 성장했죠.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를 보게 되면 50분의 1 액면 분할 이전 주가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초반에 3만 원이었습니다. 20조 매출이었죠.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3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7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65만 원까지 올라간 뒤에 지금의 35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과정에 2차 전지 소재주 지금 연속선상에서의 조정받고 있는 과정의 진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볼 수 있겠네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롱텀한 스케줄상에서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가 주식을 때 제일 불안한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러면 주가 흐름을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내용도 하나 좀 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펀드멘탈 기업 가치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할 때 보통 조정의 저점을 잡을 때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분할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0.618, 0.382. 이 비율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방도 그렇고요. 컴패스도 그렇고 그 태블릿 PC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0.382, 38.2%의 조정을 받게 되는 과정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0%라고 해서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랐죠. 윗골이 제외하고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30만 원 올라간 과정에서 40%를 감하게 되면 그 저점 포인트의 가격이 나타납니다. 그 가격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가격을 산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70만 원 약간 상방입니다. 그러면 지금 90만 원 초반이죠. 지금 반등 주고 오르내림의 과정이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전에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패턴의 그대로의
모습을 적용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측면의 접근보다는 바닥을 찍고 턴오버할 때, 찍고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더 확장하는 국면으로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은 장비 쪽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는 약간 소재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튬 가격 빠지는 것도 있고요. 뭐 네. 보조금 축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은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좋은 것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뭔가 이제 변화되는 뭐 Q단에서의 변화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P단에서의 반등 기조가 나오거나 그런 기조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산업이 바뀌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단연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뭐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비 쪽에서 뭐 코인테크 같은 이제 전장과 이제 후공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이런 공장 자동화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2차전지 대장주들이 많이 빠질 때 이 종목은 한 20%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차전지 안에서도 뭐 이런 장비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발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증설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주가 이미 많이 받을 이런 캐파가 남아있는 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장부가로 넘어오면서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셔도 좋을 것 같지만 뭐 단연 올라갈 땐 나중에 다시 소재가 대장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공매도도 좀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네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아마 4일 기준일 텐데 지금 이제 탑 6개 기업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6조 수준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저거 이전에 공매도 엄청 많다라고 했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괜찮나요? 그거보다 지금 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때랑 꼭 비교하시기보다는 이 기조 자체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KB 쪽에서 이제 인버스 새로 나온 것도 지금 가격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한 2%대 중반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인버스 종목에 대한 관심도들이 또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지표로 삼아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기다렸다 손 치고요. 다시 이제 기다려서 기회가 왔을 때 누가 다시 대장이 될 것인가? 뭐 포스코 그룹도 있고 에코프로 그룹도 있는데 김정은 교수님 어떤 기업이 대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2차 전지는 반도체와 다르게 우리가 정말로 그 원물부터 폐배터리까지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관련돼서 광물만 잘 확보할 수 있으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저는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원물부터 끝까지 가장 잘 확보한 기업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뭐 대표적으로 좀 주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죠.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시장에 돈을 잘 공급할 수 있고 큰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포스코 그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CATL을 제외하고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가장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재주 쪽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여전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내리고 있지만 LG화학 같은 종목군들도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전구체의 비율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석유화학 쪽은 계속 줄여나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얘기에 뭐 한마디만 살짝 보태자면 네. 아마존이 기다려보면 뭐 20년 동안 100배 넘게 올랐지만 그 한 해 고점에서 떨어진 그 하락률을 보면 네. 50% 이상 떨어진 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존도요? 네, 그러니까 100배 오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김대중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뭐 쉽사리 저점을 예측하시기보다는 일단 뭔가 저점을 지나고 확실하게 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고수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수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기억한다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 먼저 간 주가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성장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손소호 고수는 에코프로는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마지막으로 하창한 고수 수요와 가격의 동향을 쭉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